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종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85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종근당은 1%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근당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의약품 처방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주요 제품 판매하고 있는 주요 제품의 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자누비아부터 프리베나, 그 다음에 뭐 케이캡, 아토젯, 글리아트린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매출의 성장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이렇게 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성장세는 2020년도에도 꾸준히 좀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 순이익은 1,200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 순이익은 90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또 이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기존 제품 품목의 탄탄한 뭐 이런 이제 매출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또 R&D 연구 개발에도 다양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죠. R&D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확보를 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중에서도 이제 항암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투자 확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작년 안에 종근당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 번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이후에 제2호 국산 치료제로서 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주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좀 아쉽게 러시아 임상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에 조건부허가 승인 신청을 했지만 조금 그 부분들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상 3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식 허가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적인 부분들, 타임 스케줄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기업이 임상 3상을 들어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거라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종근당이 이 나파벨탄주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하나의 승인받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주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건부허가 승인 신청이 실패했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치료제로서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데이터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식약처에서도 요구했던 게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져와라 이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통한 정식 승인 방식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의 실패라기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의 소요나 이런 부분들, 추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죠. 확 늘어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500명에서 뭐 많게는 700명대까지 일일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또 관심권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던 이런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로 하여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뭐 종근당도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뭔가 순환매가 한번 돌았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부적인
뭐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상황에 따른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 이제 3월 달에 임상 3상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획대로 좀 통과가 된다면 4월 달에 뭔가 좀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입니다. 나름 그래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뭐 개월수로는 4개월 정도 될 것 같고, 뭐 기간으로는 횟수로는 한 5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흐름 속에서 여기서 좀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나름 이 룰을 잘 지키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14만원대, 13만 5천원대 밑으로 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지 않나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뭔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가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좀 횡보 흐름만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딱히 거래량이 좀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 불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매도세가 터져 나오면서 좀 더 흘러내리다가 한 14만원대 언저리를 전후로 주가의 이제 저점이, 기술적인 좀 저점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바닥을 완전하게 찍었다라고 볼만한 근거가 약간은 좀 더 부족하다. 좀 더 시간을 통해서 이 구간에 대한 확실한 뭔가 이런 지지 여부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 구간을 좀 버텨준다거나 아니면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찍었던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바닥에 대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완벽하게 갖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거든요. 15만 2천원대 정도? 15만원대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15만원대, 15만 2천원 정도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내려오니까 이 15만 2천원대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종가상으로 돌파 이후에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시작점이 좀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연속성도 가져가면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붙어줄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보고, 아마 기술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 흐름에서 벗어난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추가적인 후속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15만 2천원대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되는데요.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한 탄력을 좀 보이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4만원대에서 13만 5천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15만 2천원대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더 연속적이면서 탄력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연출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렇게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지는 상황들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에 임박해 가고 있는데요. 밑으로 뭐 13만 5천원, 14만원대를 기점으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